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돌봄 안내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잘 돌보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유와 성장을 통해서 연습도 해보기도 했고요. 어떠셨어요? 감정을 좀 알아차리고 감정을 진정시킨다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이해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책 속 11번째 질문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해요. 질문은 무엇이 내 감정을 흔드나요? 입니다. 감정이 혼자 오는 게 아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벅저벅. 근데 저 멀리에서 진짜 엄청나게 덩치가 큰 막 진짜 산만한 개가 무서운 속도로 내 쪽으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 덩치가 큰 개가 왜 이렇게 내 쪽으로 달려와? 아 이거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무서움, 두려움일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과정이 이렇게 천천히 영화 필름의 그 느린 화면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생각과 감정이 정말 의식하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게 맞죠. 특히나 상황이 막 급박하거나 위험할수록 반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우리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이죠. 아주 수만 년 전 그 과거부터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뭐 맹수의 습격도 그렇고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인 어떤 상황들. 그래서 바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뭐 감정 생각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어디인지를 가늠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빠른 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의 관계예요. 보통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생각이 먼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은 음, 인지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생각이구나라고 알아차리기조차 힘든 아주 빠른 시간에 어떤 판단이 딱 일어나요. 뇌에서. 그게 뭐 시각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즉 시각 그 세포를 통해서 느껴진 정보일 수도 있고, 뭐 후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같이 딸려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즉 생각에 따라서, 즉 뇌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까와 같이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큰 개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상황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개가 모르는 개가 아니라 내가 키우는 덩치 큰 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그쵸. 반갑겠죠. 좋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감정이라는 것은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생각 판단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좀 증폭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일어나지는 감정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관계를 망치는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볼 이 11번째 챕터에서는 감정과 감정 이면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책 속에 이제 생각의 공간이 있죠.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무엇이 나의 감정을 흔드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나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나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적어 내려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음, 정리가 안 된, 주변 환경, 집안이든, 방이든, 어디든 하여튼, 좀 정리가 안 되고 허접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화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집안 꼴 좀 봐. 아우, 짜증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죠.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나의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차리질 못하면 거의 대부분 짜증, 잔소리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가족들과 혹은 그 상황에 같이 있던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거나 이제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그죠?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데 이 감정은 그냥 온다.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판단 때문에 내가 주로 화가 나는지, 감정이 강해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지혜의 공간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11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운전을 할 때 매너 없이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에 끼어들 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정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이 나기도 하죠. 이때 어떤 생각 때문에 감정의 강도가 세지는 것일까요? 기본이 안 됐다. 매너가 없는 인간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이다. 저런 인간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멈춘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방송 마치는 대로 꼭 읽어보셔야지 또 뒤에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자, 이 부분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르게 학교에서 문제풀이 하듯이 하나하나씩 같이 답과 찾아볼 거예요. 제가 일타 강사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그 다음 상황에서 떠오른 생각이 평가인지 분석인지 해석인지 상상의 나래인지 네 가지의 자동적인 생각 패턴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의 감정을 찾아보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지혜 공간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책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은 평가, 분석, 해석, 상상의 나래다라고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겠죠. 그럼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정 단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210페이지에 나오는 감정 단어 목록표를 같이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나으실 것 같아요.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1번에 이제 작은 1번이죠. 상황 1이에요. 휴일 내내 누워만 있는 배우자를 내가 딱 본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또 저렇게 누워있네.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에 종종거리는데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이제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동적인 생각 패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라는 게 작은 1번의 두 번째 질문인 거죠. 뭘까요, 여러분? 평가, 분석, 해석, 상상의 나래. 사실 여기에는 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저렇게 누워 있네. 하루 종일 나는 집안일에 아이들이 종종거리는데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요것만 본다라고 보면 이기적이다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껴진 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때 어떤 감정일까요? 대부분 다 화난다, 짜증난다, 막 열받는다, 막 이러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화라는 감정 이면에는 분명히 1차적으로 느껴졌던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감정이 증폭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 감정인 분노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서운함. 그쵸?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인데 이것이 증폭되어서 분노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느껴진 1차적인 감정은 서운함 혹은 좀 뭐랄까요?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를 이해를 못 해 줄까?'에 대한. 그럼 작은 2번으로 가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들을 만났어요. 나는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우리 뭐 애들 자랑할 때. 그쵸? 나는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 또 그럴 때 있죠. 막 남자친구 자랑하는데 막 뭐 자랑까지는 아니고 막 얘기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때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아니면은 '제가 나의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나? 제가 지금 나를 좀 무시하는 건가?' 이런 인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만약에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다면 그때 자동적인 생각 패턴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분석일 수도 있고 해석일 수도 있죠. 그쵸? 그 상대방 친구 혹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이게 뭐지?' 막 분석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아 저거는 나를 뭐 싫어하는 거야. 내 얘기를 뭐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야.'라고 인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느낀 감정은 뭘까요? 되게 많이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쪼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별 뭐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좀 '잘 들어 주면 안 되나?'라는 뭐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까지 잘 찾아봤죠. 자 그다음 작은 이제 3 번의 상황을 보면 아버지랑 나랑 이제 나의 진로를 의논을 하던 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냥 내 말대로 해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올까요? '아 아버지는 내 말을 무시하네. 아 아버지랑 대화가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동적인 패턴 중에 뭘까요? 판단. 네 그쵸. 그리고 이 상황에서 느껴진 나의 감정은 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나의 얘기를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서운함. 또 뭐가 있을까요? 불안함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왜 저런 반응을 하시지?' 이런 불안함이 느껴질 수도 있죠. 이렇게 감정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큰 2 번으로 가면 이런 질문 나오죠.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평가, 분석, 해석, 상상의 나래 중에 어떤 것을 자주 하게 되는가? 사람마다 자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평가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3 번으로 가보면 페이지에 '네 가지 자동적인 생각 패턴을 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질문인데 저는 명상이나 어떤 일기 같은 자기 성찰의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앞 시간에 자기 이해 시간에도 했었지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저는 그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게 명상과 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은 사실 조금 명상하세요 그러면 약간 헉 하게 되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전 단계로 일기를 좀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 돌봄 다이어리 알고 계시죠? 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자기 돌봄 다이어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3개월 분량이니까 앞에 설명서를 보시고 꾸준히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떨 때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때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지? 그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면, 아,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라는 나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4번에선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그러면 위에서 말한 방법, 제가 제안해 드린 건 일기 쓰기였잖아요. 그게 실행이 잘 된다면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좋은 점은 상대방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의 프레임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이 아닌 최대한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오해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상대방과의 갈등도 많이 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기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 성찰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어 봤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감정과 함께 따라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다스릴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송이 끝난 후에요. 꼭 좀 시간을 따로 내셔서 이 치유와 성장의 공간에 준비된 질문을 좀 보시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돌봄 안내서를 같이 읽으면서 온전히 치유하고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콘텐츠가 제공이 되니까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